그녀의 이름은 유현정, 52. 겉으로는 늘 단정한 원피스와 고요한 말투가 먼저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된 균열 위에 놓인 얇은 유리 같았다. 배우의 꿈을 접고 20해를 내조로 보냈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언은 그녀를 집 밖으로 밀어냈다. 합의 이혼 뒤 남은 것은 살림 솜씨와 몸에 밴 요리의 손맛,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존감의 상처였다. 아이 둘은 각자 바빴고 명절 외엔 안부조차 드물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는 작은 원룸에서 그녀는 종종 숟가락을 들고도 밥맛을 느끼지 못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은 소음이 아니라 무무의 커다란 면적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권유는 뜻밖이었다. 강서의 유명 백화점 지점장의 부인이었다. 현정 씨, 몸이 먼저 병나요. 나와 비슷한 또래의 회장님 댁에 가정부 자리가 났대요. 까다롭지만 보답은 확실하고 무엇보다 현정 씨 손맛이 딱이야. 현정은 망설였다. 지난 세월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자신이 다시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두려웠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집안의 정적은 커졌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공허했다.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 끝에 그녀는 청북 언덕의 대저택 초인종을 눌렀다. 첫날 회장은 계단을 내려오며 통화만 하다 스쳐 지나갔다. 눈길조차 머물지 않는 사람. 그의 고압적인 목소리는 오래전 남편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고 현정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래도 그녀는 부엌을 비우고 냉장고 한 칸을 재료로 채우고 싱크대 곰팡이를 문질렀다. 노년의 마음은 거창한 변화보다 일정한 리듬에서 안심을 찾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된장국을 끓이고 무생채를 무치고 잡채를 볶았다. 누가 먹든 안 먹든 끓는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그녀 자신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다. 어느 오후 예상보다 이른 현관 소리와 함께 그가 주방에 섰다. 이 냄새,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인데 단 한마디가 공중에 오래 머물렀다. 그 순간 회장은 70대의 회장이 아니라 그리움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리고 현정의 가슴 어딘가 굳게 닫힌 방 하나가 아주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가 집안에 번졌다. 회장은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고 현관이 열릴 때마다 낮게 묻곤 했다. 오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말투엔 권위보다 기대가 묻어 있었다. 현정은 대답 대신 식탁을 차렸다. 도미 맑은 탕, 더덕구이, 미역국, 멸치고추장 볶음과 두부조림. 젓가락이 조심스레 그릇을 건너갈 때 오랜 시간 묵혀둔 마음들도 조금씩 자리를 옮겼다. 노년의 입맛은 강렬한 자극보다 익숙한 온도를 원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혀끝에 남는 짠내보다 국물의 따스함과 방금 지은 밥의 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면 둘은 잠시 말을 아꼈다.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호흡이 같은 속도로 가라앉기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회장이 물을 마시며 조용히 물었다. 요리는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현정은 짧게 웃었다. 삶에게요. 결혼 생활이 길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머무시다가 이혼 사실을 밝혔다. 폭언과 외도, 이름을 잃어버린 세월. 그는 개입하지 않고 듣는 쪽을 택했다. 나이가 들면 조언보다 경청이 더 큰 온기가 된다는 것을 둘 다 체감하는 밤이었다. 회장의 말도 서서히 길어졌다. 나는 함께 살았지만 늘 다른 곳을 보던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냈소. 화려한 모임과 빈 식탁, 체면과 침묵 사이에 남겨진 공백. 그는 그 공백을 소음 없는 피로라고 불렀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의 형태는 달랐지만 외로움의 온도는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집 안의 리듬을 조금 바꾸었다. 현관 앞 신발의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고 다이닝 의자의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서재 문 앞 카펫의 끝을 반뼘 접어 넘어짐을 막았다. 나이 든 사람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더 오래 머물렀다. 종이 넘기는 소리, 창밖의 바람, 부엌에서 잦아드는 불빛, 서로의 하루가 같은 속도로 저무는 것을 확인하듯
두 사람은 다른 방에서 같은 시간에 등을 기대었다. 말 대신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현정은 알아차렸다. 누군가의 식탁을 지키는 일은 때로 한 사람의 시간을 돌려주는 일과 같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가 집안에 번졌다. 회장은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고 현관이 열릴 때마다 낮게 묻곤 했다. 오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말투엔 권위보다 기대가 묻어 있었다. 현정은 대답 대신 식탁을 차렸다. 도미 맑은 탕, 더덕구이, 미역국, 멸치고추장 볶음과 두부조림. 젓가락이 조심스레 그릇을 건너갈 때 오랜 시간 묵혀둔 마음들도 조금씩 자리를 옮겼다. 노년의 입맛은 강렬한 자극보다 익숙한 온도를 원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혀끝에 남는 짠내보다 국물의 따스함과 방금 지은 밥의 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면 둘은 잠시 말을 아꼈다.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호흡이 같은 속도로 가라앉기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회장이 물을 마시며 조용히 물었다. 요리는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현정은 짧게 웃었다. 삶에게요. 결혼 생활이 길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머무시다가 이혼 사실을 밝혔다. 폭언과 외도, 이름을 잃어버린 세월. 그는 개입하지 않고 듣는 쪽을 택했다. 나이가 들면 조언보다 경청이 더 큰 온기가 된다는 것을 둘 다 체감하는 밤이었다. 회장의 말도 서서히 길어졌다. 나는 함께 살았지만 늘 다른 곳을 보던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냈소. 화려한 모임과 빈 식탁, 체면과 침묵 사이에 남겨진 공백. 그는 그 공백을 소음 없는 피로라고 불렀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의 형태는 달랐지만 외로움의 온도는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리듬을 조금 바꾸었다. 현관 앞 신발의 방향을 가지런히 맞추고 다이닝 의자의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서재문 앞 카펫의 끝을 반뼘 접어 넘어짐을 막았다. 나이 든 사람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더 오래 머물렀다. 종이 넘기는 소리, 창밖의 바람, 부엌에서 잦아드는 불빛, 서로의 하루가 같은 속도로 저무는 것을 확인하듯 두 사람은 다른 방에서 같은 시간의 등을 기대었다. 말 대신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현정은 알아차렸다. 누군가의 식탁을 지키는 일은 때로 한 사람의 시간을 돌려주는 일과 같다는 것을.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다. 퇴근 준비를 마치려던 현정을 회장은 불러 세웠다. 손에는 오래 아껴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혼자 마시기엔 아깝소. 잠깐만 함께 해주시겠소? 그의 말끝이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현정은 잠시 머무셨으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시죠. 저도 따뜻한 게 필요했네요. 두 잔의 와인이 부딪히며 그동안 얼어있던 둘의 시간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잔을 기울이며 지난 결혼 생활을 고백했다. 30년간 함께했지만 늘 비워진 식탁, 남몰래 이어진 외도, 그리고 체면 때문에만 버텨낸 시간. 현정은 말을 보태지 않고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고백을 품어주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절실한 건 조언이 아니라 침묵 속의 공감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다. 현정 역시 자신이 배우라는 이름을 잃고 가사도우미처럼 살았던 지난 날을 내뱉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였지만 그 앞에서는 자꾸 말하고 싶어졌다. 잔을 비운 뒤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순간 현정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당신의 손맛, 당신의 체온, 그게 지금 내겐 유일한 자극이요. 그 말은 명령도 유혹도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쌓아둔 공허가 흘러넘친 속삭임이었다. 현정의 눈에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남자로 보였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그것은 젊음의 열정보다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외로움의 울음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나를 꺼내고 싶었다. 살며 처음 느껴본 따뜻한 위로.
서로의 심장박이 전해지는 그 고요 속에서 현정은 비로소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첫날 밤은 그 어떤 격렬함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늘은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현정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떨림을 느꼈다. 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설렘, 누군가의 품에 온전히 맡겨지는 안도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위로구나. 따뜻한 위로.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체온만으로 지난 세월의 공허를 메우려는 듯.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고요한 위로는 점차 뜨거운 열기로 번져갔다. 숨결이 얽히고 이름이 불리고 떨리는 손끝이 서로의 외로움을 닦아내듯 몸을 더듬었다. 70대의 남자가 보여준 것은 노쇠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힘이었고 50대의 여자가 드러낸 것은 상처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오래된 갈증을 채워나갔다. 그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다. 놀랍게도 앞치마를 두른 사람은 회장이었다.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하고 싶었소. 미역무침, 달걀 프라이,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탁.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현정은 순간 목이 메었다. 평생 한 번도 남자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어제의 열기와 오늘의 따스함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현정은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늦게나마 자신을 처음으로 여자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잊혀졌던 무언가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밤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불이 꺼지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먼저 그를 찾아 나서는 쪽이 이제는 현정이었다. 지금 안 될까요? 그녀가 그렇게 속삭이면 회장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녀를 침대 위로 이끌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을 원하는 남자였고 그녀는 그 열기를 기꺼이 허락하는 여자가 되었다.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마치 늦게 찾아온 젊음을 다시 사는 듯한 나날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은으로 만든 섬세한 목걸이, 그리고 짧은 카드 한 장. 당신은 내 인생의 선물입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현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너무 늦게 찾아온 말이라서 기뻐하면서도 아프게 울 수밖에 없었다. 그가 서둘러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부담 갖지 마시오. 다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소. 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그날 밤은 그녀가 먼저 그를 이끌었다. 나도 이제는 나의 욕망을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음 날 현정은 조심스레 접은 종이 한 장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저도 그래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녀의 떨리는 글씨를 본 회장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단순히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식탁도 함께, 산책도 함께, 낮잠도 함께. 그리고 밤이면 어김없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어졌다. 회장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나누었고 현정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 작은 불안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리면 어쩌지? 그가 내 곁에서 사라지면 나는 다시 그 조용한 방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아직 묻지 못했다. 이 관계의 이름을. 그저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여자로 머무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아침은 어쩐지 평소와 달랐다. 회장은 식사도 거른 채 바쁘게 집을 나섰고 저녁이 되어 돌아온 뒤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와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현정은 늘 그렇듯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 낙지볶음, 고사리 나물.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자녀분들이십니다. 순간 현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자 수트 차림의 남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딸은 현정을 훑어보며 비웃듯 속삭였다. 저 여자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서재 문이 열리자 고성이 오갔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여자한테 집을 내주다니 체면도 없으세요? 돈 때문에 따라온 거잖아요. 분노한 회장은 책상을 박차고 나왔다. 닥쳐라. 내가 누구와 살든 누구와 밥을 먹든 너희가 간섭할 권리 없어.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곧 다시 공격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명절에 찾아오기나 했더냐? 힘들 때만 손 내밀던 것들이 무슨 가족을 말하느냐? 그 순간 현정은 숨고 싶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예전 남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넌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넌 그냥 물러나.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났다.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오. 현정 씨는 누구보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속 두려움은 더 커졌다. 그날 밤 회장이 잠든 틈에 그녀는 서랍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보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지금처럼만 살면 안 될까? 그러나 그건 욕심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이 출근하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현정은 조심스레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함께 와인을 마시던 거실, 욕실 선반 위에 나란히 놓였던 칫솔, 그리고 옷장 속 그의 셔츠 옆에 걸려있던 자신의 잠옷.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자리는 사라져 있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더는 머무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택시는 오르막을 넘어 작은 산중턱절에 멈췄다. 예전부터 봉사활동으로 몇 번 찾았던 곳이었다. 스님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다. 며칠만 묵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현정의 부탁에 스님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 아래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누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텅 빈 방처럼 허전했다. 그와 함께 먹던 미역국, 어깨를 감싸던 손길, 목덜미에 남았던 입맞춤. 모든 기억이 오히려 선명했다. 현정은 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침엔 밥을 짓고 낮엔 청소를 하고 밤엔 무거운 기도를 올렸다. 그것은 그를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닌 나 자신으로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알았다. 그도 날 찾고 있을 것이다. 3달쯤 지났을까 부엌 바닥을 닦고 있는데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네요. 나무 아래 계속 서 있어요. 고개를 들자 대문 너머로 검은 코트를 입은 그가 서 있었다. 왼손엔 작은 종이봉투, 오른손엔 그녀가 떠나던 날 두고 간 목도리. 그 순간 현정은 멍하니 걸어 나갔다.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그냥 상호라고 불러주시오. 그는 현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진작 알았지만 완벽히 정리하고 싶었소. 다시는 당신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현정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울의 소란 대신 고요한 숨을 나누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곧 현실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전원 마을로 향했다. 회장이 오래전 지어두고 있고 살던 별장이 그곳에 있었다. 흰 담장 위로 들이운 소나무 그림자,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다 냄새. 이제 그녀는 가정부가 아니라 함께 눈을 뜨는 여자가 되었다. 아침이면 그의 등을 끌어안고 눈을 떴다. 낮에는 함께 장을 보고
부엌에서 나란히 칼질을 했다. 저녁이면 설거지를 나눴고 빨래를 갠 뒤에는 같은 욕실에 들어가 씻었다. 닿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사랑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틈마다 스며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현정은 늦게서야 알았다. 때로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바람에 머리를 흩날렸고 밤이 되면 다시 뜨겁게 서로를 탐하며 노년의 고요를 사랑으로 채워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현정 씨, 이젠 이걸 받아주시오. 형식일 뿐이지만 당신과 법적으로도 함께하고 싶소.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여자가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회사도 정리했소. 자식들과의 인연도 끊었소. 남은 삶은 당신과 이 바닷가에서 보내고 싶소.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녀의 불안을 서서히 녹였다. 작은 마을 회관에서 치른 조용한 결혼식. 호텔도 웨딩드레스도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현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는 웃으며 속삭였다. 난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소.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절실했고 단단했다. 현정은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여, 늦게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현정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현정 씨, 오늘도 고맙소. 그 짧은 말 속에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답했다. 그대여, 나야말로 고마워요. 늦게 와주어서, 그리고 끝내 나를 찾아주어서. 살아보니 알 수 있었다. 결혼이라는 건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매일 아침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믿는 일이라는 걸. 두 사람은 늦게 만난 만큼 더 깊이 서로에게 기대었고 노년의 시간 속에서 잃었던 자존심과 이름을 되찾았다. 현정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사랑받는 여자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늦게 핀 꽃처럼 눈부신 존재로 다시 서 있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와인 한 병을 꺼내어 두 잔을 채웠다. 서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몸의 대화도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과 같았다. 때때로 바닷바람에 머리가 흩날려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았다. 그 손은 오래된 상처를 감싸주었고 두려움 대신 희망을 심어주었다. 현정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행복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용기를 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매일 밤 그의 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눈을 감았다. 더는 외롭지 않았다. 더는 이름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늦게 온 사랑 속에서 가장 따뜻한 자신을 찾았다.